KF-21 전투기 1378차 비행 2.48 슈퍼라이징 16 KF-21 전투기 300대 수출 회담 세계 1위 K9 FA-50에 이어 K2 KF-21 세계 1위 확정 20조 원치 계약 한국의 방위산업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개발은 한국 국방기술의 획기적인 진보를 상징합니다. 오늘은 KF-21이 어떻게 세계 군수시장을 놀라게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KF-21 보라매는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단 9년 만에 KF-21의 구상부터 생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0에서 20년이 걸리는 과정을 절반 이상 단축한 것입니다. KF-21의 이러한 빠른 개발은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항공전자 장비와 레이더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입증합니다. KF-21이 주목받는 가운데 FA-50 경공격기도 세계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FA-50은 이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어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개발도상국 공군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KF-21의 가격은 초기 예상보다 상승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KF-21은 유사한 성능의 전투기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가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F-21의 성공적인 개발은 한국 방위산업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KF-21은 단순히 하나의 전투기 모델을 넘어 한국의 항공우주 기술과 방위산업 전반의 발전을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F-21 보라매와 FA-50의 성공은 한국 방위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보여줍니다. 빠른 개발 속도, 경쟁력 있는 가격,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항공우주 및 국방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어떤 혁신을 이뤄낼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2. 북,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사실, 명분 쌓기? 어젯밤에 성명을 냈죠. 그리고 제목은 중대 성명이었고, 외무성이 냈어요. 보통 이런 군사적 안보 사안은 총참모부나 국방성이 내거든요. 그런데 외무성이 냈다는 얘기는 국가 대 국가 관계라는 것. 김정은 위원장의 이 국가론을 그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용을 보면 3일, 9일, 10일 세 차례에 걸쳐서 심야에 무인기가 침투했고 평양의 중구역이 제일 핵심 구역이에요. 중구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사진까지 찍어서 아마 토드로 찍은 것 같은데 그걸 공개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 민간단체가 했을 가능성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당국에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 우리 당국은 아닌 것 같아요. 할 이유가 지금 없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민간단체의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이고 왜냐하면 기술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저렇게 저 시점에서 사진을 제대로 찍었고 원래 전단 살포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또 노동신문에도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노동신문에 보도를 하면 우리 하늘 뚫렸네. 중구역이면 김정은 집무실 있는 데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 가지 면에서 허술하네. 이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저렇게 만일에 저런 상황을 야기하면 긴장감을 고조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대적 이 국가론을 더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우리 민간단체. 두 번째는 자작극.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당국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 사진은 신빙성이 있어요. 저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미심쩍은 점이 저 시점에 사진을 정확히 찍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단을 살포할 때 보면 전단지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전단을 하늘에서 살포하거든요. 그런데 저건 그대로 통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일부 통이 부서졌지만 저 정도 무게로 땅에 떨어졌다고 하면 통이 박살났을 거거든요. 물론 나뭇가지 같은 데 걸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보면 내용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행위 주체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죠. 전단 내용도 조금 일반적인 전단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무기로 식량을 샀을 때 얼마다. 그렇게 내용이 크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보통 보면 탈북단체들이 보낼 때는 훨씬 더 김정은 정권에게 치명적인 임팩트가 큰 내용들을 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단은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게 좋겠다. 우리 군은 북한의 주장에 처음에는 그런 적 없다라고 즉각 반박했다가 나중에는 확인 불가하다. 이런 공식 입장을 냈단 말이죠.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액면 그대로 보시면 군 국방부 장관, 군 당국 입장에서 직접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국방부 장관 허락 없이 저런 일 불가능하죠. 그러면 항명이죠. 저건.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입장을 바꿨거든요. 확인 불가. 그 얘기는 여기서 보냈는지 북쪽에서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넘어가는 것을 우리 군이 포착했을 거예요. 북한도 포착했으니까. 북한 방공망보다 우리 방공망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안 했다. 우리 군은. 그러나 이게 오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면 북한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당국이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거든요. 명확히 하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탈북민 단체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비용 문제로 무인기를 보낼 단체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민간에서 보낸 게 맞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참 난감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죠. 일단 비용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탈북민 단체들이 전단 풍선을 보낼 때 USB 낫달러도 넣거든요. USB 하나 5,000원, 1만 원만 해도 1000개면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풍선 하나 보낼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저 무인기는 기체 자체는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거기다 항법장치, GPS. 그 다음에 전단은 한 5만 장 찍어도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추정해봤을 때 저 무인기의 금액은 500만 원을 넘지 않을 거다. 그러면 탈북민 단체들이 수십 개 풍선 보낸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이 싸요. 그러니까 경제적 비용 때문에 못 보낸다는 건 제가 볼 때 동의하기 어렵고. 오히려 풍선 같은 경우 비효율적이죠. 어디 갈지 모르고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그런데 저건 1대만 보내도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항법으로 해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비용 문제 때문에 못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헌법상 북한은 우리의 영토지만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한 별개 국가거든요. 그러면 국제법적으로 영공침범은 기구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지만 저건 엔진을 달아서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원하는 영공침범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의도적으로 저것은 영공 침범하는 게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풍선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희석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풍선이 국제법에서 자유로운 건 아니죠. 왜냐?
중국의 기구가 미국에까지 가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엔진을 단 기체는 의도적으로 연공 침범이 보다 명확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훨씬 더 커지죠. 그러면 만약에 민간단체에서 무인기를 보낸 거라면 국제법 위반까지 될 수 있는 문제라면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좀 복잡해지죠. 왜냐하면 국제법은 위반이지만 국내법으로는 북한이 우리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런 행위 자체는 풍선보다 남북 간의 긴장을 훨씬 더 고조시키는 것은 틀림없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저것으로 인한 우발적인 무력 충돌, 북한의 도발 이 모든 가능성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단인데 지금 평양 중심부에 뿌렸다는 거거든요. 수없이 많이 뿌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게 사실이라면 평양 주민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신문에도 공개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일이 반복된다 그러면 북한은 반드시 대응행동을 하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과거에도 틱포텟으로 가다가 충돌하고 대화로 마무리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거나 북한이 반응을 안 했다면 물갈이 일단 저렇게 반응을 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긴장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일단 중대성명 내용을 보면 모든 원인이 전단이라는 점을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범죄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면 전단 살포나 그런 행위들이 만일 이루어진 것을 북한이 포착을 하면 그 원점을 타격하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가능하지만 접경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제일 크고 과거에도 사격을 해온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단에 사격을 한 적이 있고 14.5mm 고사총을 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일종의 도발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의 전략적 도발을 하기는 쉽지 않죠. 바로 교전행위로 들어가니까. 그러나 모종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행동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긴장관리 쪽으로 상황관리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민간단체들도 어느 정도 긴장관리 쪽에 협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민간단체에서 무인기를 보낸 거라면 우리 정부 쪽에서 어느 민간단체가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기체나 증거물을 보내오지 않는 한, 물론 그동안 몇 개 단체가 최소 1개 단체 이상이 저 작업을 준비해왔어요. 그러나 저런 식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것보다 훨씬 더 고도의 방식이었어요. 가면서 뿌리고 오는 거죠. 한 군데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쭉 뿌리고 돌아오는 방식을 모색하는 단체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그냥 뚝 떨어뜨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효용성 면에서 본다고 하면 심리적 충격 효과는 크지만 그러나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일부는 뿌려졌고 하나는 그냥 떨어진 덩어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식을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떨어진 것만 본다면 그렇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하늘에서 살포되는 것도 보면 그냥 일렬로 쭉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문적인 단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원래 우리 민간단체가 쓰는 풍선이 가면 이걸 끊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니크롬선을 발열을 시켜서 발열장치로 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화약 같은 게 나왔다는 얘기는 일종의 소규모의 폭발 효과를 노리는 것 같고 화약이 있었다면, 확인이 된다면 그러면서 발열이 되면서 북한이 보내는 게 주로 종이 쓰레기거든요. 그게 발열이 돼서 화재가 나거든요. 그런데 화약까지 쓰면 화재 가능성이 더 커지고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피해는 경미하지만 예를 들면 고속철이라든지 고속버스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항공기라든지 아니면 인화물질, LPG 저장소라든지 대형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고의로 폭발물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현재 상황만으로도 저렇게 지속적으로